이번 편에는 북한이 3월 24일 발사한 화성 17 ICBM의 사진을 25일 공개했습니다.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사와 관련된 정보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이 공개한 사진 분석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사 원점입니다. 평양 순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신리 미사일 기지라고 알려진 평양시 순환구역 천동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이곳의 좌표는 북위 39도 11분 17초, 동경 125도 39분 59초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구글 어스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발사 원점의 확인은 신리 미사일 기지가 ICBM 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리 미사일 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현 정권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공개적으로 ICBM 기지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던 곳입니다. 이 신리 미사일 기지를 최초로 공개한 것은 2020년 5월 5일 분단을 넘어라는 기관입니다. 당시 이 매체는 해당 시설 중에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이 ICBM인 화성 15형과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며 탄도미사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바로 그 다음 날인 2020년 5월 6일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은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ICBM까지 운영할 수 있을는지는 더 많은 조사나 평가가 필요하다. 순환 비행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 또는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주요한 지역에 주로 유도탄 부대들, 미사일 부대들이 배치돼 다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대응한다. 이번 시설은 미사일 지원부대 시설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며 물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조성열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위성으로 확인되는 신리 미사일 기지입니다. 대공 진지 및 지하 갱도 입구가 여러 개 식별이 됩니다. 2020년 당시 본인도 블로그를 통해서 신리 기지를 분석을 했고 탄도미사일 조립 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 모양이 진천군의 미사일 공장과 신흥군 중흥리의 미사일 기지 등 북한 전략군 기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식 발사 차량입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 공개된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321이라는 숫자와 차량의 도색이 일치를 합니다. 동일 차량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퀴의 휠에 있던 흰색이 제거가 된 게 다른 외관상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미사일의 외관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공개되었던 미사일과 2022년 3월 24일 발사한 미사일의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화성 17호의 1단은 액체 엔진 4개를 묶어서 추력 160톤을 내는 것으로 해외 분석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사 명령을 한 김정은의 사인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상의 김정은의 사인은 지난 2018년 7월 6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확인이 되는 서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것이 분명하고, 특히 정자와 은자의 이 획의 흐름은 누가 봐도 100% 다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숨어있는 현송월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화성 17호 이동식 발사기 뒤편에 판탈론 바지에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성이 확인이 됩니다. 아마 김정은이를 공식 석상에서 밀착 모니터링 한다고 알려져 있는 현송월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현송월을 김정은이 이 인형극에서 이제 그 김정은의 인형을 그 조종을 하는 그 플레이어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해외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발사 당시의 김정은의 위치입니다. 사진상에는 김정은이가 화성 17호를 둘러보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 발사 시점에는 김정은이는 그 순환비행장 제1활주로에 있는 계류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김정은의 그 배석자로 인민군 상장 계급장을 부착한 2명이 확인이 됐는데, 2020년 10월 10일 전임자인 김락경을 대신해서 전략군 사령관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진 그 전략군 사령관은 김정길 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2명은 김정길 상장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북한이 전략군 사령관을 교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현장 지휘통신 차량인데 중국제 버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 도로상에 식별이 되는 초록색 버스는 중국의 하이거사의 KLQ6125라는 모델의 버스입니다. 내부를 개조를 했고 창문 밖을 이제 위장망으로 가린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열 번째는 사막 위장복입니다. 그 사막 위장복을 착용을 한 병력들이 식별이 되는데, 아마 전략군 소속의 병력인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북한이 이러한 색깔의 위장복을 착장할 전술적 이유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위장복은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가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이 나갈 때 그 아크 부대원들이 착용을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1번째는 탄두에 그린 무늬입니다. 이 무늬는 처음 보는 무늬이고요. 가장 유사한 게 2021년 12월에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무기전시회 자위 2021의 로고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무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입니다. 정점고도 6200km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직발사, 즉 고각발사를 했을 경우에 정점고도는 사정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수직발사한 미사일의 정점고도에다가 2.3이나 2.5배를 곱하게 되면 최대의 사거리가 나오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성 17의 최대 거리는 14,000km에서 15,500km가 됩니다. 해외 외신이나 국내 언론들이 사정거리 15,000km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근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점고도 곱하기 2.3 내지는 2.5의 공식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40,075km이므로 평양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15,500km를 적용을 하면 전 세계가 다 화성 17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 그 다음에 화성 12,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은 모두 문재인 집권 시절에 성공한 탄도미사일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그니처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